자, 다음은 채권 플로우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채권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미국 시장을 움직였었던 그런 재료가 되겠는데요. 오늘도 전문가 모셔놓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KB증권의 임재균 수석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KB증권 임재균입니다. 네, 제목 자체를 다가올 금리 변곡점과 이제 관련된 시기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채권 시장에 미친 글로벌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점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아무래도 금리가 올해 상승을 하게 된 경우를 보면은 그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부터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8월 2일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하고 그 다음날 미국 재무부가 미국 채권 발행, 8월부터 10월까지 발행 규모를 발표를 했는데 발행 규모도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는 신용등급 강등 이유가 미국의 재정 이슈인데 발행 규모도 커지네. 그러면서 금리가 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플러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워낙에 좋다 보니 과연 연준의 긴축이 끝날까? 추가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금리나 시점이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채권 시장에 조금 확산이 되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4.3%까지 상승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죠. 2006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치상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좋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8월 한 달 쉬고 이제 9월에 FOMC 의사록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금리 변곡점과 관련된 시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금리가 1차적으로 조금 변곡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 이벤트를 보시면은 8월 24일에 한국의 금융통화정책위원회, 그 다음에 24일부터 26일간 미국의 잭슨홀 심포지엄, 그리고 8월 말에 9월 초 한국의 예산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8월 말에서 9월 초가 지나면은 이런 지금 금리의 상승을 견인했던 불확실성 요인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래도 최근에 국내 금리가 크게 올라가게 된 거는 국내 요인보다는 해외 요인이 좀 높은 상황인 건데 잭슨홀 심포지엄에 대한 조금 리스크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거론될 수 있는 이야기가 미국의 중립금리의 상향 조정입니다. 지금 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에서 인하가 되면은 중립금리 수준인 2.5%까지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중립금리 레벨 자체가 2.5에서 3%라든가 3.5%까지 상향 조정이 되면은 인하의 폭 자체가 좀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인 건데 잭슨홀이 지나고 나면은 상향 조정이 되든 상향 조정이 되지 않든 이 중립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다라는 점에서 일단 첫 번째 리스크 요인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말에서 9월 초가 되면은 한국의 예산안 발표가 됩니다. 한국도 지금 세수입이 부족하면서 올해 하반기 국채 발행 규모 그리고 내년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건데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다행스럽게도 9월달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번 달에 좀 빠르게 발표가 됩니다. 9월 1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고용 지표에 따라서 향후 미국 경기 그리고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그 가늠을 할 수 있다 보니까는 최근에 금리의 상승을 견인했던 재정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9월 초까지가 되면은 9월 초를 지나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재무부의 이표채 그 채권 발행 규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9월 달에 그러니까 6월 대비로는 분명히 증가합니다. 근데 8월 대비로는 감소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것들도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저희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금리가 1차적으로 변곡점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언급한 것처럼 8월 말에서 9월 초에 금리가 변곡점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 다음에 금리의 변곡점을 보일 수 있는 시기가 9월 FOMC 전후 9월 20부터 21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렇게 9월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금리가 변곡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9월 13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FMC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금리는 동결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리의 인상 유무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저희는 9월 FMC 때 발표되는 점도표가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향후의 금리 전망이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특징적인 게 26년 점리 새롭게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연준이 생각하는 올해 말, 그리고 2024년, 2025년, 26년에 대한 금리 경로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그려지기 때문에 금리 경로에 대한 통화 정책의 연준의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2차 금리 변곡점 시기를 FOMC 전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둘 중에 두 시기 중에 어느 쪽이 더 금리의 변곡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냐라고 봤을 때는 1차 시기, 그러니까 8월 말에서 9월 초에 금리가 변곡점을 보일 것으로 저희는 더 높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제목 변곡점에 맞추셨는데 1차, 2차로 나누셨습니다. 8월 말과 9월 초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FOMC 전후가 되겠는데 1차 쪽에 좀 더 포인트 맞춰보고요. 점도표 이번에 9월에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채권 전망하고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채권 시장 전망을 보면은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연초에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상승은 없다라고 하면서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가, 최근에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 거기에 플러스 시장 입장에서 통화 정책만 신경을 쓰다가 재정 관련해서 수급 이슈까지 이제 조금 새롭게 그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는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약화가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좀 심리가 약화돼 있고 가격이 약해지는,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이때에 맞춰서 좀 금리를 채권을 조금 비중을 높여가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은 금리의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으로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요인이 산재해 있지만은 이미 시장에 점점 반영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말에서 9월 초 넘으면은 이제 금리의 이런 불확실성, 결국에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이제 불확실성이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 불확실성들이 9월 초를 지나면서 점차 해소된다라는 점에서 금리가 상승을 할 때 채권 비중을 높여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저희는 이제 그 만기로 봤을 때 어느 채권을 매수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분명히 아무래도 장기물 채권 같은 경우가 동일하게 금리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 가격 상승 자체가 만기가 짧은 채권보다 더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장기 채권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채권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KB증권의 임재균 수석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